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사업 시행자인 부영주택이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의 핵심 땅을 수용 방식으로 저렴하게 사들였지만 사업이 미뤄지는 동안 땅값이 크게 올라 막대한 시세 차익만 챙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거셉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광양 목성지구 일대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데 현재 공정률은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면적만 66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부영주택이 아파트 6,600여 세대를 짓기로 했지만 현재 2개 단지만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마저도 광양시와 임대료 책정을 두고 협의가 되지 않아 입주자 모집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광양읍 주민단체는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부영이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거리 곳곳에 규탄 현수막을 걸기도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도와서 개발이 빨리 될 수 있게 협조를 많이 했는데 부영주택은 지금까지 워낙 늦은 개발로 많은 인근에 좀 인구가 유입이 안 되고 지역 정치권도 비판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광양읍 노른자 땅을 3.3제곱미터당 45만 원 수준으로 수용했지만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현재 인근 땅값은 10배가량 올랐다며 부영이 지역민을 대상으로 사회공헌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평당 한 500에서 700만 대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세익 차익이 발생하였고 그 부분에서 일부라도 지역민을 위한 어떤 사회공헌 사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영 관계자는 LH가 사업성이 없어 포기한 사업을 여러 위험성을 안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양시의 요청을 수용한 뒤 부지를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생을 위해 지역 중장비 사용률을 50% 이상 올렸고 지역 협력업체 참여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전남 지역의 주요 댐이 오는 6월까지 저수위에 도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전남 주요 댐 저수율은 섬진강댐 19.1%, 동복댐 19%, 주암댐은 21.5% 등으로 집계됐는데 지난달 비가 오면서 저수위 도달 시점은 당초 4에서 5월에서 6월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댐 내 펌핑 시설 설치를 통해 저수위 아래에 고인 비상용수를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장흥댐과 주암댐이 공급하는 생활용수를 서로 연계 공급하고 하수 제2용수를 산단에 공급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번 감염되면 100% 고사해서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심각합니다. 특히 남해안 섬 지역을 중심으로 재선충병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한된 예산의 방제 순위에서 밀리면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 월호동에 딸린 작은 섬 소경도. 섬 곳곳마다 말라 죽은 소나무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이파리가 붉게 변한 것도 많습니다. 모두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린 겁니다. 수백 년 동안 마을을 지켜온 당산나무는 밑동만 남긴 채 결국 베어져 버렸습니다. 소경도 전체 마을이 전체가 다 지금 재생을 하고 나무가 싹 죽어가 버리고 있거든요. 빨리 우리 시에서나 산림청에서 빨리 좀 많이 협조를 해서 그리 좋던 소나무 아무것도 없어 지금. 다 죽어버리고. 자꾸 더 죽어가. 여수에서만 2만 8천여 그루가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 전체 감염목의 절반이 넘는 수치입니다. 지자체가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마다 수십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섬 지역은 사실상 방제 사각지대입니다. 재선충병 확산이 우려되는 곳과 생활권 주변의 도시공원 등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방제가 이루어지다 보니 섬은 늘 후순위였습니다. 어차피 육지가 더 우선순위다 보니까 그쪽에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속되는 가뭄과 이상고온으로 매개충의 활동 시기가 길어져 소나무 피해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제한된 예산으로 방제 우선순위에 밀려나면서 푸르렀던 섬이 죽은 소나무들의 무덤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미리 체험할 수 있는 프레오픈 행사가 오는 25일 박람회장 전역에서 열립니다.
춘천시와 조직위원회는 사전 신청을 받아 배포한 특별 체험권 소지자 3만 명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정원박람회장을 박람회 개막 전에 무료로 둘러볼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조직위는 이번 행사가 많은 시민들과 박람회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사전 입소문을 통해 박람회 붐 조성과 이슈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가 올해 개항 100주년을 맞습니다. 여수의 역사는 여수항의 역사와 함께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동안의 여수항 역할을 통해 여수 미래 100년 청사진을 제시할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항은 일제강점기였던 지난 1923년 세관 지정항으로 지정되면서 사실상 무역항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는 여수항의 개항 시점을 두고 일제강점기 암울했던 역사 속에 기준점을 두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개항을 선포한 1951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제 개항 시점에 대한 지역 내 소모적 논란보다는 올해 여수항 100주년을 여수항의 과거 역사를 반추해 미래 100년 청사진을 그려가는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자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미 여수항은 무역항에서 해상 관광 거점항으로 그 기능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새로운 동기부여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물류 중심이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여수의 신북항이나 신항 쪽은 앞으로 관광객들을 들고 날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의 개념으로 많이 바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그 박람회장 쪽을 만들어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여수시는 다음 달 1일 여수항 개항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여수항의 새로운 미래 100년의 밑그림이 제시됩니다. 여수 박람회장을 중심으로 해양레저 스포츠 콘텐츠를 확장하고 해상교통의 중심지로 육성해가기 위한 청사진이 처음 공개됩니다. 중장기적으로 박람회장 내 대형 컨벤션 센터 건립, 크루즈 전용 터미널 확장 사업과 여수항 항계 확장 등 굵직한 사업 계획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과제들이 뭐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국가계획에 반영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의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보겠습니다. 여수인들의 삶과 역사가 오롯이 녹아있는 여수항.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수항의 기능도 역할도 바뀌고 있지만 언제나 여수항은 지역민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소모적인 개항 시점에 대한 논란보다는 여수항의 100년 미래를 그려가는데 지역사회가 함께 더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예정지가 오는 2028년 3월 1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고흥군 복례면 신금리와 예내리, 외초리 등 1,729제곱킬로미터, 1,132필지에 대해 앞으로 5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확정했습니다. 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서는 농지 500제곱미터, 임야는 1,000제곱미터, 농지와 임야 이외 토지는 250제곱미터를 초과해 거래할 때 계약 전에 반드시 고흥군수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수 지역의 두 번째 수소충전소가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여수시는 중흥동 1호 충전소에 이어서 환경부의 수소충전소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된 민간사업자의 둔덕동 2호 하이넷 수소충전소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한 오는 5월에도 세 번째 승용차 전용 충전소를 구축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는 지난해까지 수소 승용차 400대를 보급했으며 올해 수소 승용차 235대, 수소버스 11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한국차의 중시조 초이선사의 제답법은 해남 대응사를 통해 이어져 오고 있지만 선사의 저작인 동다송과 다신전 해설은 전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초이선사의 증손 제작격인 전 대응사 주지 응송 스님의 육성 파일이 최근 발견돼 학계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사 대웅전 아래로 녹차밭이 펼쳐진 경남 사천 다서남입니다. 이곳에 머물고 있는 원표 스님은 40년째 초이차 제다법으로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차잎이 일창이가 나왔을 때 전후로 맞춰서 하면 그게 최고더라. 그렇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역이 다 다르니까. 원표 스님의 스승은 전 대흥사 주지 응송 스님. 범해, 금명, 원흥으로 이어지는 초이선사 법맥을 이어받은 응송으로 인해 근현대 혼란기에도 초이차 제다법은 해남 대흥사를 통해 이어졌습니다. 원표 스님은 1990년 입적한 응송 스님의 강의를 90분 분량 테이프 5개의 녹음에 보관하다 최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다성은 유래여 이것은 동다성이 어떻게 해서 누가 지었다 한 것을 말한 것이요. 완도 출신인 응송 스님은 1911년 심저감 의병 사건에 연루되면서 출가해 승려 신분으로 독립운동에 길을 걸었습니다. 1937년 이후 대흥사 주지로 20년을 봉직했고 1950년대 불교 정화운동 이후 차와 초이에 대한 연구에 매진하다 1999년 입적했습니다. 응송 스님의 음성은 1983년부터 3년간 동다송과 다신전 등을 강의한 것으로 초이선사 저작과 관련한 강연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응송 스님이 동다송과 다신전을 강의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초이선사가 어떻게 한국차를 바라봤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남긴 것이라고. 초이선사가 저술한 다신전은 현재 해남 대흥사에, 다도사인 동다송은 한 대기업 미술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전법제자의 해석이 실린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초이선사 저서의 재해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여수시의회가 어제부터 9일 동안 제227회 임시회를 열고 현안 안건 처리에 나섰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여수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모두 27개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회는 또 오는 27일과 28일 시정부를 상대로 시정 현안 사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질문 답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흥군이 우주항공축제를 앞두고 나로우주센터 발사대 견학을 위한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고흥군은 다음 달 제13회 고흥우주항공축제 기간에 나로우주센터 발사장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어제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과 가족 단위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고흥우주항공축제는 다음 달 21일부터 사흘 동안 별난 우주여행 웰컴 투 고흥이란 주제로 열리며 나로우주센터에서는 오는 5월 누리호 3차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농기계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전남 지역의 농기계 교통사고는 2019년부터 3년 동안 235건이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경북과 충남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에는 전남에서 농기계 교통사고로 14명이 사망함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인하대학교와 함께 동작 센서 기반 경광등 개발 등 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확대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 1,600여 회선을 추가 설치하고 LTE 기반의 버스 와이파이를 5G 기반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도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료 와이파이는 3,900여 회선으로 지난해 60억 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